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예제랑 이제 문제들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예제를 한 4문제 정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조금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이 x제곱 더하기 9y제곱 이꼴 9라고 하는 이제 타원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때 초점과 20률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죠. 자, 20률이라는 개념은 이제 지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준선과 초점에서 초점과의 거리와 그 점과 준선 사이의 거리의 비가 20률이라고 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초점과 그 주어진 점의 길이를 그 다음에 점과 준선 사이의 거리로 나눈 그 값을 20률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타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이제 20률을 구하는 거였어요. 타원은 이제 타원의 표준형을 구하게 되고, 타원의 표준형을 구하게 되면은 표준형의 정보에서 우리가 이 원점 중심으로부터 초점의 좌표와 원점에서부터 그 꼭지 장축의 마지막 점, 그 점의 좌표가 a이기 때문에 양수로 치게 되면요, 물론 절대값을 취해도 되고요. 그것을 a분의 c 값으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타원이 나온다고 배웠었습니다. 당연히 장축의 길이가 초점의 길이보다는 길죠. 그래서 항상 20률이 1보다 작게 나와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변을 이 식에서 양변을 9로 나누게 되면 9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이 표준 형태의 타원의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요것이 이제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여기 잘못됐죠.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형태로 쳐다볼 경우에 그러면은 a는 3이 되고 b는 1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점에서 그 초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C값을 알아야 돼요. 그 초점의 좌표를 C라고 했을 때 그 C값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C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런 형태로 얻어지죠. 그래서 C의 제곱이 9 빼기 1이라고 하는 값이 얻어지기 때문에 바로 C제곱이 8이 돼서 C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양 초점의 좌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콤마 0라가 되겠죠. 그럼 원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는 2 루트 2가 얻어지고, 이것을 3으로 나누게 되면 그것이 바로 20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20률은 여기서 지금 2는 3분의 2 루트 2 해서 1보다 작은 이 값이 바로 20률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죠. 다음 문제는 이제 표준형으로 주어지지 않은 형태의 것을 어떻게 이제 다시 이제 표준형 변환으로 바꿔서, 즉 평행 이동하기, 그러니까 표준형이 아닌 것들은 표준형에서 평행 이동해서 얻어진 것들이 바로 표준형이 아닌 형태의 2차 곡선들이 얻어지겠죠. 즉 2차 x와 y의 동차식으로 얻어지는 x와 y로 이루어진 2차식의 형태를 우리가 2차 곡선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전형적인 2차 곡선의 형태고, 이것은 표준형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방법은 잘 아시다시피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만들면 우리가 표준형의 형태로 얻을 수가 있어요. 즉 초점이라든지 점근선은 어때요? 평행 이동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지만 20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20률이 바뀌진 않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준선과 기본적으로 초점 사이의 거리의 비기 때문에 이것을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20률 자체가 변동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표준형의 형태로 고치게 될 경우에 이제 20률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평행 이동된 건지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선은 이 식을 주어진 식을 우리가 이 박스 안에 있는 식을 그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고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는 이미 완전 제곱의 형태고요. y 같은 경우는 어때요? y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y제곱 더하기 2y 형태에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은 그죠? 1을 더해주고 빼주고 하는 더해주고 빼주고 하는 식을 이제 넣게 되면은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 요 부분은 어때요? 요 부분은 y 마이너스 1의 제곱 요 형태로 바뀌지만 여기 지금 여기 마이너스 1이 남아있죠 그죠?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요게 플러스 1로 바뀌어요 그죠? 요 두 개가 플러스 1로 간다. 그래서 식이 그래서 왼쪽에 플러스 1이 살아있고 오른쪽에 2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이런 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1이라고 하는 표준 형태의 쌍곡선을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킨 거예요? y축으로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킨 게 바로 이 식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 있다는 건 뭐예요? 평행 이동할 때 y축으로 1만큼 이동시키게 되면 우리가 y 빼기 1을 식에 대입해서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여기서 y축으로 1만큼 이동한 것이란 걸 알아요. 근데 이심률을 구할 때는 뭐 이동한 거에 상관없이 표준형 형태를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에서 이것이 a제곱은 1이고 b제곱은 1이죠. 그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쌍곡선인 경우에는 우리가 초점의 좌표를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형태에서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초점의 좌표를 얻어요. 그래서 초점은 평행 이동되기 전 상태에서는 어때요? 루트 2가 바로 좌표가 되죠. 그래서 역시 이심률은 1분의 루트 2라고 해서 루트 2가 얻어져서 1보다 크다. 이 경우에가 바로 이심률이 1보다 크면 쌍곡선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심률은 루트 2라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이 식에 이제 그 초점은 이제 원래 초점이 있다면은 그죠? 원래 이 표준형 형태의 초점은 뭐예요?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콤마 0가 바로 표점인데 그것이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된다. 그렇죠? 초점도 당연히 타원이 이동하게 되면 쌍곡선이 평행 이동하게 되면 초점도 덩달아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형 형태에서의 초점을 y는 1만큼 이동시키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1이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 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리를 해놨죠. 이것이 이제 표준형, 이 까만 그림이 이 표준형 상태죠, 그죠? 파란색으로 표시할까요? 그래서 좀 이게 이제 표준형 형태죠. 여기가 지금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제곱은 1이고요. 요것을 y축으로 1만큼 이동시키게 되면은 지금 이 경우가 지금 요것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점근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스탠다드 형식에서 점근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좌표 변환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죠. 점근선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점근선이 역시 동달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점근선과 y는 x라고 이게 y는 x라는 점근선이고요. 이게 y는 마이너스 x라는 점근선인데 이것이 덩달아 이렇게 이동한다. 이렇게 이만큼 이동하고요. 이만큼 이동하고요. 이만큼
예, 역시 이동하고요. 그래서 이만큼 이동하고 이렇게 해서 점근선도 이동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점근선이 얻어집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점근선 고등학교에서 물론 이제 배우셨을 텐데요.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쌍곡선에서 점근선은 항상 정해져 있죠. y는 a분의 bx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잠깐 살펴보시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상황을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값이 이 쌍곡선을 정리를 하면은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은 x분의 y제곱은 이런 형태로 되고, 여기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떤 상황이 보냐 보면 x분의 y가 어때요? a제곱분의 b의 제곱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x분의 y가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방향으로 가는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거의 여러분들이 표준형 형태의 식을 기억을 해서 그것을 평행이동시키는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문제를 보도록 하죠. 이제 우리가 이심류를 다루면서 지난 시간에 극좌표로 주어진 식을 한번 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선이 x축에 평행하냐 y축에 평행하냐에 따라서 이 r 이꼴 이 특정한 형태, 즉 어떤 숫자분의 숫자 빼기 숫자 곱하기 코사인 세타 또는 숫자 더하기 숫자 곱하기 이 코사인 세타 내지는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지금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온 경우는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준선이 y축에 평행한 경우예요. 준선이 y축에 평행한 이러한 이심류를 따지는 거였고요. 여기서 원래 식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주어져 있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코닉 섹션 2차 곡선을 뜻하는 극방정식의 형태였는데, 이 코사인 이게 분모가 여기 분자에 여기에 1이 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1이 오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상수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된다. 하나는 20률 곱하기 코사인 세타고, 그 다음에 20률 곱하기 초점과 준선 간의 거리를 곱한 값. 그리고 이 식에서 중요한 것은 초점이 뭐예요? 원점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극좌표를 의미한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초점이 원점에 있는 상태의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주어진 식 스타에서 주어진 식에서 보시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 형태로 끌고 와야 되는 거죠. 요 형태, 요 식을 요 형태로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 이 앞에 있는 이 3을 1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분모를 3으로 나누고 분자도 3으로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와 분자를 각각 3으로 나누게 되면은 우리 어떤 형태가 되냐면 r 이꼴 1-3분의 2 코사인 세타 분의 3분의 1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앞에 있는 개수는 바로 20류를 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는 3분의 2가 됩니다. 2가 3분의 2가 되니까 이것이 1보다 작은 값이죠. 그러니까 이 곡선은 무슨 곡선이죠? 원뿔 곡선 중에서 2가 1일 때가 포물선이었고요. 예, 이제 타원 아니면 쌍곡선인데 1보다 작으면 바로 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가 1보다 작은 타원이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d가 3분의 10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초점과 준선 간의 거리는 바로 5가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2가 3분의 2고 2d가 3분의 10이니까 d는 5다. 즉 초점과 준선의 거리가 5인데, 원래 그 별표에 있는 식에 분모가 마이너스 사인이었잖아요. 코사인 앞에. 그 경우는 무슨 뜻이었죠? 바로 우리가 그림이 준선이 초점의 왼쪽에 위치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플러스에서는
초점이 준선의 왼쪽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준선이 초점의 왼쪽에 있는 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우리가 초점이 항상 원점에 있었으니까 얘가 초점이에요. 그래서 초점과 준선의 거리가 5라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준선이 초점의 왼쪽에 위치하니까 우리 준선은 x 이퀄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직선, 이게 준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타원이라는 걸 알았는데요. 초점이 원점에 있다면은 이 장축과 잔축 이런 그림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중심은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이게 여기서 극좌표 공식에서 세타가 0일 때 그리고 세타가 파이일 때가 바로 양 끝쪽이잖아요. 그죠? 세타가 0일 때는 어때요? 코사인의 세타는 1이 되죠. 그죠? 코사인의 0은 1이니까 3 빼기 2는 10 해서 10이라고 하는 반지름이 10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떨어지게 되니까 이게 10이 나온다. 여기가 시작점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리가 그 거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은 코사인 세타가 파이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의 파이는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1이 되면은 3 더하기 2분의 10 해서 2가 나오죠. 그래서 원점에서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고 파이 값을 가진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극좌표상에서는 이 점이 바로 그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축의 길이가 중심으로부터 보시면 이 장축의 길이가 12가 되고요. 센터로부터의 좌표가 6이 되니까 그래서 10 빼기 4가 6이에요. 그래서 이게 6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6이기 때문에 이제 대략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류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20류를 알게 되면 단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타원에서는 c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b제곱은 a제곱 빼기 뭐예요? a제곱 빼기 20률의 제곱 해서 우리가 이 단축도 알 수 있는데, 또 그렇게 알 수도 있지만 어떻게 알 수도 있어요? 극좌표에서 마찬가지로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될 때의 그 아래 위치가 어디냐, 이것을 봐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세타가 2분의 파이 값을 집어넣게 되면 코사인의 2분의 파이가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R이 3분의 10이 되기 때문에 이 원점에서 여기가 3분의 10이 되는 위치, 요 점이 3분의 10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값을, 이게 뭐 루트 값이 나올 때요. 이게 피타고라스의 삼각형을 써가지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XY 좌표계로 이제 뭐 바꾸는 것도 물론 우리가 할 수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극좌표를 통해서 얘를 우리가 점들을 찍어봄으로 인해서 타원의 위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극좌표가 가진 굉장히 좋은 장점이죠. 그것을 꼭 굳이 XY 좌표계를 고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장축과 단축의 길이를 알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즉 말하자면은 무조건 XY 좌표계를 쓴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극좌표계를 이용하는 것이 이런 타원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더 즐거운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 그 극좌표로 주어진 그 원뿔곡선의 문제에서 마지막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극좌표에서 R 이꼴 2 플러스 4 사인 세타 분의 12 이렇게 주어진 형태의 극좌표 곡선이 있을 때 이것의 개형을 그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옛날에 배웠던 방식에서 이제 세타를 0을 집어넣고 세타를 2분의 파이를 집어넣고 뭐 세타를 파이를 집어넣고 해서 각각의 각도에 따라서 R을 결정해서
이제 점을 우리가 어떤 형태가 된다는 거를 이제 알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은 이렇게 분모에 a 플러스 b 사인 세타분의 그 다음에 뭐 c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이러한 형태의 2차 곡선은 뭔가 특정한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가 분모에서 1 플러스 숫자 곱하기 사인 세타 혹은 코사인 세타 이렇게 형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이제 이 분모와 분자를 2로 나눌 경우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게 이제 여기를 1로 만들면서 그죠? 이 사인 앞에 붙어 있는 개수는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분자는 2로 나누게 되니까 6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인 앞에 붙어 있는 그 숫자의 절대값이 바로 20률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0률이 그 1보다 크다면 20률이 1보다 크다면 뭐였어요? 1보다 크다면 이것은 쌍곡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쌍곡선의 그림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쌍곡선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 이것은 또 준선에서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이제 또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쌍곡선의 형태를 결정짓기 위해서 준선의 위치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 초점과 준선의 거리는 말씀드렸지만은 그 분자와 20률의 정보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즉 분자는 바로 20률 곱하기 초점과 준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이것이 2d가 됐다. 그래서 20률이 2이기 때문에 당연히 d는 3이 나오는 이러한 상태가 됩니다. 즉 말하자면은 초점과 준선 사이의 거리는 3이 되는데 이 그림에서는 항상 우리가 r equal something에서 가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초점은 어디 있다고요? 초점은 곡선이 지나는 점이 아니죠. 초점은 원점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초점은 항상 원점에 있습니다. 여기 요 점이 원점이에요. 여기 XY 좌표계가 있었을 때 초점은 그렇다면 원점인데 이 초점은 원점인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쌍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네 개의 모양이 있죠. 아래로 볼록인 경우, 위로 볼록인 경우, 옆으로 볼록인 경우, 왼쪽으로 볼록인 경우, 오른쪽으로 볼록인 경우. 이와 같이 네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요. 초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일단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이 점이 어디를 지나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세타가 0일 때 그죠? 세타가 만약에 0이라면 어때요? 사인 0은 0이니까 이것은 2분의 12해서 R은 6이 됩니다. 즉 원점에서 6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에 세타가 0일 때 요거죠. 그래서 이 점이 바로 지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반대편 점도 지나요. 그죠? 세타가 파이일 때 똑같은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일 때는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이일 때는 요 점이에요. 2분의 파이 콤마 2. 예. 각도가 2분의 파이일 때는 원점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쌍곡선의 그림은 이 초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곡선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초점과 준선의 거리가 3이기 때문에 바로 상당히 가까운 편인데요. 여기가 바로 y equal 3이라고 하는 준선의 형태가 되겠다. 그래서 또 다른 초점은 그 위에 있는 거죠. 또 다른 초점은 여기 위에 있을 거고요. 뭐 모양이 이렇게 되는. 그래서 쌍으로 얻어지는 것은 바로 이제 이렇게 얻어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그림이 이 쌍곡선에 관한 그림임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끝으로 해서 우리 9단원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9단원의 뒷부분에 보면은 뭐 6절에서 몇 가지 뭐 케플러에 관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고요. 시험에는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배웠던 이 원뿔 곡선이 결정적으로 우리가 태양계의 행성이 어떻게 운동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원뿔 곡선을 또 다루지 않고 넘어갈 수 없었던 이유인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혹시 물리 쪽에 관심 있으신 분은 케플러의 법칙에 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 굉장히 앞으로 공부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무한 수열과 급수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